지난 주간의 주요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진단 시간이고요. 뉴스 진단 시간은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미국 사회에 풀리지 않는 가장 해묵은 난제는 인종차별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 발전은 바로 인종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큼 이루어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인종차별, 주의자들이 극성스럽게 발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진단에서 이해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2일이었죠. 네네, 버지니아 샬럿츠빌에서 인종주의자들의 테러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좀 소강 상태로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후유증과 여파는 여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 사건에 대한 여파는 굉장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한인 사회가 갖는 인종 문제, 이 유색 인종, 마이너리티 중에서도 소수기 때문에 우리 동네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큰 사건이 났을 때만 눈에 들어왔다. 지금 뭐 이게 지나간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종주의자들이 지난 8월 12일 버지니아에서 일으킨 난동이죠. 테러입니다. 그게 너무나 많이 놀래켰어요, 사람들을. 야, 이제는 그래도 인종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구석배기에서 부분적으로 이런 사건으로 일어나고 크게 일어난다 했는데 그건 단지 그 백인 경찰과 이제 그 범죄 혐의를 받는 흑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거에 대한 흑인과 반인종주의자들의 저항으로 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2일 버지니아에서의 인종난동은요. 이거는 법이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KKK 가면을 쓰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치 문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절 마크하는 거 거꾸로 된 거예요. 네네. 그게 그냥 뭐 버젓이 나오고 그게 사람들을 죽이는 단체들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시위하는 걸 보고서 많이 놀랬죠. 미국 사회가 많이 발전해서 이 인종 문제라는 게 많이 그래도 해결이 돼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여파라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대도시에서는 연일 매 주말뿐만 아니라 연일 그거에 저항하는 그거를 성토하고 반대하는 인종차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처럼 활동하는 사람들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다인종 사회에서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법 앞에. 이거 뭐 우리가 교육받고 그거를 평생 그러한 그 만민 평등법 안에 사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 때문에 미 전역에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대항하고 지난 8월 12일 일어났던 버지니아의 그 인종난동에 대해서 그거를 규탄하고 절대 허용할 수 없다라고 이런 반인종주의 시위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죠. 그리고 반인종, 인권, 평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시 좀 결속이 되고 있고 이렇게 확산이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인종 사태를 일으킨 그 범죄 집단들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다시 호흡 조절을 하고 또 결속을 하고 어떻게 치고 나올지 이런 궁리를 하고 이런 팽팽한 긴장 상황이라고 하는 게 지금 미 전역의 그 인종 사태에 대한 후유증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인종 문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발호하는 그 원인과 배경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미국은 역사가 짧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이 대륙에는 원래 네이티브 인디언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앵글로색슨족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자기네가 종교적인 그 자유를 억압당하고 탄압당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배를 타고서 이 대륙으로 건너왔는데 그 대륙에 그냥 땅에 도착해서 사는데 그 사람들 그 당시 눈에는 우리가 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구나.
그런데 뭐 사실 진짜는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죠. 거의 뭐 800만 이상의 네이티브 인디언이 살고 있는데 인디언도 다 살육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결과를 보면은 그때서부터 시작된 미국의 역사가 이제 뭐 한 3세기도 안 되는데 이 미국 역사, 짧은 역사 가운데에서 커다란 땅덩어리에 세계 도처에서 각양각색의 인종들이 와서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인종 그룹별로 부족 사회처럼 서로 갈등도 있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게 이제 힘이 가장 강한 그 앵글로색슨 백인들이 지배를 해 나가면서 백인과 비백인으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이미 신규 이민자들은 다 마이너리티도 되고. 미국의 짧지 않은 역사의 이 흐름은 주류 백인들과 그리고 지배하는 주류 백인들과 소수계들, 유색인종들 간의 그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는 이 저항, 이런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투쟁하는 이런 그 변화체계라고 하는 게 미국의 이 역사라고, 미국 사회 흐름을 보려면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소수였습니다. 유색인종이. 1990년, 2000년도 들어오면서도 4분의 3 이상이 백인들이었죠. 범백인들인데 이게 갑자기 한 20여 년 지나면서 백인들 인구 숫자는 증가는 낮고 그다음에 이제 칼라 피플들, 유색인종들은 인구 증가가 높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런 인종 분규가 눈에 띄게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바로 하는 원인 중에 저간에는 마이너리티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또 마이너리티들의 경제적인 힘도 커지고, 물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지만은 마이너리티들의 정치 경제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커지고, 이런 거에 대한 백인들의 위축된 이런 생각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저간의 이유고, 두 번째는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진단을 하는데요. 2008년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그것도 네네. 8년 동안 연임을 했죠. 네네. 그것도 굉장히 철학적으로 아주 인텔렉츄얼하고 그 다음에 이 스피리추얼도 딱 갖추고 그야말로 그 리더십을 갖고서 미국의 통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리더십을 발휘했던 흑인 리더십, 여기에 대해서 백인들이 좀 많이 그 자기들끼리 우린 뭔가라는 백인들끼리만의 생각을 공유하는 커먼 그라운드가 또 생겼다.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결정적인 2017년 들어와서 이런 인종적인 문제가 저렇게 범죄 집단이 드러내놓고 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직접적인 이유는 저 사람들이, 저 인종주의자들이 아주 교육 수준이 낮은 인종 편견을 갖고 있는 미국 시골에 살고 있는 백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무리로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다, 우리는, 이러면서 씩씩하게 나왔죠.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볼 때에 이것이 2007년 들어서면서 마이너리티들을 위축시키는 백인 우월주의자들, 이거를 이제 미디어에서는 대한우파라 그러죠. 그런 그 인종주의자들이 그 외곽을 크게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만드는 이런 거대한 그 대중 세력을 대한우파라고 하면서 그게 하나의 정치 세력화됐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이런 그 인종 사태가 일어난다, 이렇게 진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 백인 우월주의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인도 역시 소수계 중에 소수인데요. 백인 우월주의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관심 있게 우리 일상을 살펴보면요, 미디어에서, 그리고 요즘 뭐 신문 두껍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신문은 유명 신문 일간지뿐만 아니라 보면 신문을 좀 해독할 수 있는 분들이 신문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요, 짜증스럽게 2시간 이상 보면 짜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아티클에도 꼭 인종적인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 그것 때문에 열받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에 오래 살면서
이 사회에서 늘 우리는 이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그 우리한테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극시키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그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쉽게는 그런 데서부터 또 부딪히는 백인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어느 행정기관에 간다든지 뭐 어디 쇼핑을 간다든지 우리가 늘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와가지고 그냥 왜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래? 그냥 넘기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마이너리티들이 사람답게 이렇게 된 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는 이 만고 진리 아닙니까? 이건 인류사의 보편적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꽉 붙들고 거기에 반하는 그 어떠한 내용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저항해 왔기 때문에 여러 번 우리가 미국에서 마이너리티지만 평등이라는 부분을 많이 해소해서 이렇게 살고 있죠. 늘 우리가 습관처럼 반복해서 주장하지만은 참정권이 그거 아닙니까? 예. 참정권. 우리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마이너리티들 투표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미국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하냐면 여성 투표권이 생긴 지도 이제 50년 간 넘어요. 이게 왜 이렇게 사회 시스템이 진보 발전했냐면요. 투쟁해서 그렇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거기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감을 가지고 얘기하고 나서고 발품 팔고 힘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어디 가서도 그거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이렇게 해야만 이 사회가 평등 세상이 되는 거죠. 마이너리티들한테는 상황적, 역사적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인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한인도 소수죠. 소수 중에 소수죠. 다시 설명드리면은 비백인 중에서도 소수입니다. 남미계 있죠. 흑인이 있죠. 그 다음에 아시안 중에서도 우리 소수입니다.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에 비해서 우리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수계 중에 소수니까 분명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유지를 해야 돼요. 괜히 어설프게 여기가 유리하고 또 이렇게 볼 땐 여기가 유리하고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얄밉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얄밉은 이미지가 지금 대외적으로 있습니다. 요거 청산해야 됩니다. 예. 그런 이미지로 살아가는 라이프를 우리 이 어린 자녀들한테 교육이 돼봐요. 우리 애들은 더군다나 성인이 될 때, 내가 마이너리티구나. 이렇게 깨치면서 아주 충격을 받는데, 어려서부터 그런 게 체질화됐으면 커가서도 철을 못 들죠. 그 세상은 원칙과 철학과, 그렇죠. 예. 이런 거, 자기 인생관, 이런 게 변함없이 이건 중요한 거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인종차별에 대해서 소수 중에 소수인 한인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소수들끼리 연대를 하고 힘을 합치는데 열심히 나가고 이런 것들은 바로 하늘 밑에서 특히 미국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백인 우월주의가 나왔을 때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그거 우리가 소수인데 그거 그냥 넘기지 절대 그거 아니고요. 교육돼야 됩니다. 저는 트럼프 시대 때에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소수 중에 소수인 특히 한인들은 인종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국 사회 구조에 대해서 미국의 지금 갖고 있는 모순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다.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그래도 그 25년 전에 LA 폭동 났을 때요. 폭동을 겪으니까 정치력 신장 해야만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다가 정치 참여 운동이 많이 활성화돼서 그래도 이만한 힘을 만들었습니다. 폭동이라는 교훈이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교훈을 여러분 코리안들은 놓치면 안 됩니다. 미국의 사회 흐름의 이 변화 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교육하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백인 우월주의가 바로 할 때 우리가 우선 가져야 될 이런 입장과 자세가 이렇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인사회 인종 편견 또 이것도 참 고질적이고도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는 활동이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인종 커뮤니티 있고 또 백인이 주도하는 이제 소위 메인스트림 주류 사회라는 그 중간에서 활동을 하니까 제 눈에는 온통 거의 모든 게 차별이라는 게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 차별을 대외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 떳떳하게 주장할 수 없는 약점이 한인 사회에 있다. 저는 올해가 32년째입니다. 이 지난 한 30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갖고 있고 누적된 경험 속에서 나온 누적된 그렇지만 청산해야 될 게 뭐냐면 인종 편견입니다. 아주 고질스럽고 우리가 진짜 변화돼야 될 거 여기서 살려면 인종 편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험악한 지역에서 빈곤한 지역에서 스트릿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자영업자들이 갖는 경험 속에서 나오는 히스패닉이나 블랙을 보는 눈, 이거는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전체 흑인이나 전체 마이너리티를 대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의 개별적인 경험을 가지고 한 집단을 다 규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위험해집니다. 저도 공부할 때는 이런 가게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좀도둑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슬금슬금 주머니에 이렇게 이 캐시어 할 때 훔쳐나가고 보면은 진짜 거의 다 백인은 없어요. 흑인들이 많지.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아유 지겨운 흑인 막 그러죠. 절대 그게 흑인을 보는 눈이 돼서는 안 된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너무나 쉽게 흑인을 그런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깜둥이 이런 것도 있죠. N자 이런 표현을 해요. 절대 안 돼요. 아시안을 갖다 두고 이 누렁아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절대 아니죠. 바꿔놓고 생각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 언제 이 유명 일간지, 이 우리 동포사회 한글 매체 유명 신문에 어느 좀 이름 좀 알려진 분 칼럼이 있었어요. 흑인도 좋은 일을 하면 의인이다 그럴 수 있고 백인도 나쁜 일을 하면 악인이다. 너무 위험한 글이 거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오피니언 리더 중에 한 사람인데 깜짝 놀랐어요. 예. 전제를 그렇게 아닙니다. 전제를 흑인은 뭐 범죄 집단이고 백인은 그래.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갖는 게 위험하죠. 더구나 지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인 사회가 극복해야 될 거는 일상에서 이런 교육이 돼야 됩니다. 언어 하나하나. 우리는요, 소수 중에 소수입니다. 유색인종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 침략해가지고 한국 사람 중에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중간으로다가 인정해줘가지고서 중간을 관리하게 했잖아요. 말음시켰잖아요. 소작인들 관리. 그리고 일본 사람들한테 잘 지주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쪽 착취하고 너무 얄밉잖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내가 그때 살았으면 그거였나? 아닐 거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요, 마이너리티라는 분명한 입장을 갖지 않으면 백인과 마이너리티 중간, 미들맨 마이너리티가 되면 그런 처신을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고 우리는 소수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런 인종 문제가 나올 때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소수계들, 마이너리티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데 동참해야 된다. 이 한인사회 다 지식인인데 왜 이런 생각을 못 갖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판에 인종차별에 대항해서 많이 이런 시위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좀 각성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심각하고 고질적인 문제, 인종 편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 한인들이 좀 요번에 교육받고 좀 많이 바뀌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 앞으로 이 인종차별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또 한인들은 또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게 있는 건 있는데 근데 지금 왜 트럼프 대통령이 저러나 하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된 지지 기반이에요. 이게 팔리틱이죠, 팔리틱.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된 지 이제 6개월 좀 지났잖아요. 점점 가면서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은 자기의 참모라든지 이런 걸 좀 바꿔 나갈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기대할 거는 없다고 보세요. 우리 마이너리티들이 사회 정의라는 측면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야만 이게 바꿔지죠. 스티브 배넌이 그래서 나가지 않습니까? 지난 8월 12일 버지니아 인종분규 사태 저 난동이 난 다음에 모든 마이너리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스티브 버넌 쫓아라 내쫓아라 백악관에서 그거를 굉장히 해서 메인 그 미디어에 다 그게 집중됐어요. 일주일 만에 쫓겨났죠. 예. 괜히 나간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완만한 속도로 이런 것들이 좀 제자리를 잡겠지만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뭐 흑인과 백인 그 마이너리티와 머저리티의 차이라고 절대 보면 안 돼. 이건요 정의의 문제입니다. 사회 정의의 문제. 내가 살아가려면 인간답게 살려면 이런 측면의 문제죠. 실존의 절대적 가치의 문제니까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인종차별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그런 거가 많을수록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종차별의 문제가 이전에 오바마 때 그 이전으로다가 이렇게 좀 회복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이민자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들도 고쳐나갈 수 있다고 반이민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마이너리티들 한인을 포함해서 대단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미국이라는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문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왔습니다. 여기에 원칙을 가지고 정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당당하게 나서야 되고 나 하나쯤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욕먹을 얘기지만 예,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죠. 예. 나 하나라도 나라도 나만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KB, TV 같은 미디어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한인 동포사에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인종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람이 된 거는 이런 투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좀 많이 만들고 그런 바람을 갖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